네, 장소를 또 옮겨봤어요. 이곳은 해밀초등학교 도서관인데요. 책놀이터라고도 불리는 네. 공간이죠. 어떤 공간인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학교의 도서관인데 가장 큰 특징은 우리 학교 건물 가운데 가장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하루에 한 두세 번은 지나가는 장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가장 노출되어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제가 가장 개교 때 아이들에게 안내했을 때 이런 기억이 좀 하나 있어요. 그 길을 잃은 아이들. 이게 우리 학교 1층에 가장 한가운데 오면 도서관이 있단다. 여기로 오면 길을 찾을 수 있어. 이 말이 기억나네요. 이 해밀초등학교 도서관이 이쁘기로도 엄청 유명한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이 빈백 의자에 앉아서 이 폴딩 도어를 열면 또 네. 바라보는 풍경이 굉장히 또 예쁘잖아요. 네. 그 공간을 아이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좀 놀라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어쨌든 학교에 그러니까 도서관 안에 들어왔을 때 되게 예쁘고 또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 지금 4년 됐지만 그러니까 4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완전 새 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 빈백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여기 이제 적응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되게 친숙한 공간이고 외부 사람들에게는 되게 부러운 공간 그렇게 좀 보여요. 네. 그렇게 해밀초 한 가운데 공간에 위치한 이 도서관에서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학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네, 네. 해요. 해밀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야기를 조금 빼놓을 수 없는데 저는 이제 교육과정 하면 햇살이라는 네. 키워드가 생각이 나거든요. 햇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뭐 햇살이라는 이름이 뭐 애초부터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대신 제가 이제 떠올렸을 때는 햇살이 아침 해가 뜨면 해가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밝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해가 어쨌든 살아서 오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좀 밝게 비추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햇살이 비치면 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를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내가 보는 이 아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아이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둘러싼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도 햇살 모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여러 어른들이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지원해 보자. 요거는 우리 뭐 옛날 인디언 속담에 뭐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온 말이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선언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할까? 실제로 실행을 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방법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해 보자. 이렇게 좀 만들었던 초기에 좀 그런 의미가 좀 담았죠. 그 햇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따뜻한 느낌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해밀초 교육과정을 보면 한 명의 학생을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개별화 교육과정을 한다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또 저희 교육과정 그 문서를 보면 이제 오전 학교와 네. 오후 학교 그 사이를 잇는 징검다리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잘 알고 있나? 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되게 이제 평면적으로 착한 아이, 뭐 운동 잘하는 아이, 하고 뭐 이렇게 웃기는 아이,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한 명 한 명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아이가 집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친구랑 만났을 때 다 모습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이 내가 보는 이 아이와 혹은 옆반 선생님이 보는 이 아이와 조금 다를 텐데 이게 종합적으로 다 합쳐지면 이 아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가까운 이 아이를 볼 수 있고 전 이게 뭐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보면 진단인 거죠.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하듯이 이 아이를 진단해주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할 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그에 대한 처방도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봤을 때 내가 범할 수 있는 오류, 개인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 아이를 지켜보고 이 아이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자. 그랬을 때 오전 학교, 뭐 오후 학교 징검다리가 있으면 오전 학교를 챙기는 담임 선생님이 있고 또 오후 학교를 챙기는 방과후라든지 등등 선생님들이 있고 또 징검다리를 챙기다 보면 프로젝트 지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분들이 혹은 이 아이가 지원이 필요할 때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사실 그 징검다리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프로젝트 지도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금 자리가 잡긴 했지만 또 그 안에서 많은 우여곡절도 그렇죠. 있었고 시행착오도 분명히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프로젝트 지도사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 뭐 모든 아이디어가 저한테 나온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의견을 모은 거잖아요. 먼저 이름부터 좀 얘기해 보면 프로젝트 지도사잖아요. 근데 이건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지도사는 뭔가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갈 때 혼자 좀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안전 지킴이를 누군가를 임명을 해요. 같이 가요. 그러면 안전 지킴이의 역할은 안전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에 가지는 의미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지도사라는 이름이 나름의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 어디에서?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담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이 지도사를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교사가 더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 저는 여기에 도움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지역사회,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 그래서 이제 뭐 나름의 또 불안함도 있잖아요. 그죠? 또 누구나 그냥 들어오게 할 수 없으니까 나름의 과정을 거치고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 있죠. 왜냐하면 또 이분들이 나름의 또 사정이 있으니까 뭐 오래 하시고 내년에 못할 수도 있고 등등 그런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계속 있고 또 극복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징검다리 시간을 이제 만들자라고 했을 때 뭔가 상징성을 필요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금요일 오육교시로 네네네. 먼저 정했었죠. 그래서 그때가 21년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학년 아이들도 2학년 아이들도 금요일에는 6교시까지 수업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또 그게 변하고 또 변해서 지금은 원래는 또 금요일 오육교시 네. 했다가 사실 장소가 또 이제 학교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특별실의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또 시간이 맞아요. 정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징검다리 시간이 조금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려면 어떤 노력을 학교 또는 기관, 마을에서 해야 될까요? 전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니까 저는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 언제 하거나 누구랑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열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어디를 기준점으로 두고 시작할 것인가는 중요하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 5, 6교시를 잡은 거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뭔가를 시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죠. 뭐 5, 6교시 해가지고 공간의 부족 문제라든지 혹은 1, 2학년 아이들 중에 마치고 학원 가거나 등등 있는데 네. 다른 학교는 5교시, 4교시 마치는데 우리는 6교시 마치니까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 또 선생님들이 일주일 살다가 금요일 진짜 짐 빠지는데 여기에 뭘 해야 되는 시간 뭐 등등의 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저는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향후에 좀 더 지속되려면 어쨌든 이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여기를 챙겨주는 지도자 선생님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도자 선생님들을 원활하게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건 좀 필요한 과제죠. 이제 또 교육과정 하니까 해밀초만의 교육과정 특색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학년군제가 좀 네. 떠올랐어요. 학년군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학년군제는 제가 나름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가 사실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이 제도를 바꾸기도 하는데 학년군제는 사실 2007년도에 이미 국가에서도 학년군제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이 들어왔고 제가 알기로 2019년, 11년 이쯤에 교육과정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문서상으로만 있는 거죠. 근데 학년군제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을 학년군으로 묶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살이 되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반드시라는 게 꼭 배워야 되는가?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좀 느리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빠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연령별 교육과정이라 해서 그 연령에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들을 학년으로 묶어놨고 교과서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양한 아이들이 많은데 다양한 아이들이 한 학급에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흩어짐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모둠이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학급별로 하는 거 뭐 20여 명 또 모둠으로 하는 거 개인으로 하는 거 다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학년군제이기도 하고 또 저의 경험상 저는 이제 뭐 한 11월 달 되면 학년 빨리 2학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고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혹은 뭔가 상담이 필요해. 그냥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버티고 말지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 아이는 또 그 다음에 우리는 학년으로 제도는 끝나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그냥 연속상으로 또 학년 올라가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려면 이 아이를 좀 더 지속적으로 봐주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학년 군제라 생각해요. 그럼 담임 선생님들도 이 아이를 내년에 담임하지 않겠지만 그 학년군에 있으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뭐 같이 이야기해주고 협력하고 저는 이런 구조가 좀 필요하다 생각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살지 말자.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가 떠올려 보면 연중임제, 뭐 연임제, 중임제 이야기하면서도 나왔던 걸로 또 기억이 나는데 이게 확실히 학년군제를 하니까 연계성이라고 해야 되네요. 그 학년군마다의 특성이 확실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1, 2학년은 그래도 학급 단위에서 맞아, 맞아, 한다든지 맞아. 3, 4학년은 학년 단위에서 한다든지 이제 5, 6학년 조금 더 확대해서 학년군 단위로 하는 활동들이 그래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좀 많이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네. 그 학년군에 이제 특징이 있을 텐데 5, 6학년이 사실은 다양한 교육 과정에 꽂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그걸 도와주는 선생님도 있고 좋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 2학년을 통으로 가면 안 될까? 오, 그러니까 1, 2학년에 어떤 아이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1, 2학년에 생활하다가 좀 빨라. 그럼 3학년에 1년 만에 갈 수 있다 생각해요. 그 1, 2학년에서 또 생활하다가 느려. 그럼 1년 더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3학년에는 학년 교과가 좀 문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올해 학년군이 1, 2학년에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뭐 앞으로 이제 학년군제가 조금 더 유지, 뭐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뭐 지금 이제 디지털 교과서 만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년 군제를 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은 학년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교과서라든지 혹은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 뭐 성취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 2학년에서 배울 만한 아주 기본적인 거의 기준만 좀 만들어 놓고 3, 4학년에도 5, 6학년에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채우고 지역에서 채우고 회사가 채우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학교는 이제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이제 네. 우리 학교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뭐 중단된다 그래도 저는 여기에 나름의 의미를 가졌던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학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연구가 진행되고 그런다면 분명히 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큰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해요.